지 1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우리나라 정치평론계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이후에 주어 논쟁 다시 이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소장님? 창피해요. 창피하죠? 네, 끝. 아니, 발언이 나오고 인터뷰 말 텐데 그걸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아직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나경원 대표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주어 경원 막 이러면서 네. 얼마나 그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뭐 주어가 없다라고 잠깐,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돼. 왜요? 그거는 그때 해명할 때 네.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오늘 새벽 2시에 이게 네. 기사가 들렸다고요? 올라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어제는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제 아니 워싱턴 포스트 어제 볼 수 있었어요? 아니, 25일에 새벽 2시에 올라와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아닌데 봤는데 어제. 그랬다고 해요. 여하튼 그랬다고. 아니, 저는 어제 오후에 봤어요. 자, 그러니까 오역을 했을 거다. 번역상 뭐 조금 이거 과장한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 하고 찾아봤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한국말을 올렸어요. 그대로 한국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어 논쟁은 끝났습니다. 오역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는지 하나,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역 주어 논쟁 사라지자, 아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 다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다 그랬는데, 아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사과와 반성, 이 통렬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고 지금 사과 반성 없잖아. 그것도 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죠. 그리고 뭐 전 국민을 처음에는 청력 테스트 하다가 네. 그다음에 시력 테스트 하다가 이제 독해 테스트. 이제는 독해 테스트 하다가 이제 번역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우습게 보는 저러한 해명들, 저러한 행동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해라. 그렇죠. 그건데 네. 이거를 뭐 억지로 항변하고 옹호하고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어, 대통령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예.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이 네. 근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관련해서 어제 너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한국 역사학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학자하고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뭔가 좀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장 소장님 얘기하신 맥락이 바로 그건데, 우리는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굴종을 요구한 바 없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 일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수미일관한 태도,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 미안해 라고 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바로, 야,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 야, 역사는 이렇게 다시 봐야 되거든, 그다음에 미안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전에 뭐 김대중 오부치 등등 해서 네. 몇 차례 뭐 이제 계기별로 뭐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늘 이렇게 뒤통수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일본 또 저래, 때 되면 또 저래, 이런 비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은요 100년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다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 얼마 전에 했어요. 바로 2021년 5월 28일 날 했어요. 나미비아에서 발생한 그 대량 학살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의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서 앞으로 1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미비아 희생자들의 후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가가지고 루안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2008년 이탈리아도 리비아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영국도 케냐 식민 지배에 대해서 2013년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만 이걸 하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일본 대변인입니까? 일본의 총리입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하고 예컨대 최소한의 어떤 컨센서스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 합의 자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맙시다.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거죠. 저는 뭐 대통령의 인식과 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다 더 좀 비판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 중요합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사후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네. 미리 질문지 받고 네. 다 정형화된 정말 원론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 워딩을 다 써줘요. 준비를 다 해줘요. 그래서 제목은 뭐가 나가겠구나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요. 뭐 외신 대변인 또 참여하고 또 안보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당연하죠. 참모들 뒤에 앉아 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좀 바로 잡고 좀 대통령 요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보통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사후에도 고쳐달라고 하면 이건 대통령 단독 인터뷰이기 때문에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과감한 생각과 판단과 인식에 대한 워딩이 수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못 하는구나. 대통령이 그냥 결정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을 못 꺼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참모들이 뭐 저 정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데 뭐 문제가 되겠어? 오히려 참모 생각을 대통령의 입으로 지금 내놓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생각과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하는 대통령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사과도 않고 그다음에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게 사면권까지 우리가 선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면죄부를 줘도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걸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늘 이제 사건이 터지면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논란이 되면 그 다음에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떠넘기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바이든 날리면 때도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김은혜 수석이 그 전에는 또 다른 우리 국회다 다른 데다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봐라. 저는 그거는 장윤성 기자님 잘못이라고 봐요. 왜 그게 제 잘못? 그때 몇 번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계속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그랬지. 그렇게 뭐 10번 20번 들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만 딱 들었어요. 장윤성 기자님 잘못이다. 네. 기회를 딱 한 번만 들었어야 그럼요. 되는데. 아니 그러고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또 러시아 정부에도 똑바로 읽어봐라. 다시 읽어봐라.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 할 말 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계속 일을 두 번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읽고 판단을 했는데 야 다시 해봐. 다시 읽어. 계속 국민과 세계의 만방에 대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두 번, 세 번 일을 시키니까. 자, 두 번, 세 번 일을 시키면 일단 정치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남 탓하면서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사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상한 방식으로 유상범 의원 같은 식으로 오독을 하는 거죠. 장성철 소장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참모 기능 굉장히 좀 부족하거나 이거 구멍 났습니다. 아니 한미 정상회담인데 미국을 가는데 일본 관련된 제목이 지금 기사 메인에 된다고 이틀 동안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이게 기사가 안 된다고 봤어요? 제목이 안 된다고? 이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김은혜 수석 이거 잘못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근데 기사 제목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메인 테마다 뭐 이런 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긴 한데 여하튼 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는 아니, 거죠. 미국에 가는데 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가야 될까?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여기에 또 일본까지 이건 무슨 생각이지? 아 이건 고도의 뭐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노림수 아닐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로이터 통신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러시아 문제는 또 입장이 좀 온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과 또한 외교 안보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야당과 국민들과 그리고 경제인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원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저희도. 네. 그럼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서 하는데 비판은 걱정이다. 이건 있잖아요. 막판 뒤집기가 있잖아요. 뒤집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실무적인 회담에서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바이든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도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악의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뭐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성의를 보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얘기가 만약에 없다. 그건 의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의제를 안 다룰 것 그것도 같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의제로 안 다룰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부터 사과하고 시작을 해야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그렇지 않나요? 사과하겠죠. 네? 사과해야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오히려 되치기를 더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장 기자님 저도 이제 걱정이에요. 비판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외교 관련된 얘기하죠. 넷플릭스 투자. 그러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익 사진도 컸다는데.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저도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 쪽에 계신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8천억 정도를 넷플릭스가 원래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곱하기 4하면 3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마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과냐,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성과로 만든 거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좀 되고 있어요. 대통령 순방하면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경제 효과 얼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쓰긴 하죠. 쓰긴 하죠. 근데 오늘은 손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요? 3조 3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 자동차랑 SK가 미국에다가 6조 5천억짜리 공장 세운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3조 3천억. 그렇게 시작을 3조 2천억. 문화체육관광부가 넷플릭스 한국에 이게 투자한다 이거 분명한 반방미 성과다. 관련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콘텐츠를 이 정도 그 돈을 들여서 이 정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는 없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드라마 만들어주세요. 좋은 다큐 만들어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투자를 유치한 거는 잘한 일이죠. 근데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콘텐츠 부서장이라든지 넷플릭스 사장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장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좀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은 수익이 많이 나도 우리 제작진이나 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처음 계약이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쓰게 돼. 네. 자, 한국에서 버는 돈은 우리가 다 밀어줄 테니 한국에 다시 투자라. 미국처럼. 앞으로 미국 하듯이. 좀 우리랑 계약을 하고 수익이 나면은
그렇게 도로 더 재투자를 많은 해라, 투자라든지 한국에. 아니면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작진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약을 좀 맺어달라. 그런 근데 계약 이미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제목 장사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조 3천억. 네. 유치 뭐 이렇게 하면 야 국민들이 이거 보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방미 성과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돈 그렇지 막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국민들이 다 안다는 알죠. 거예요. 자, 또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걸 눈속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자들 거죠. 뭐 그 얼마 투자 그런 기사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어떤 가방 들었네 그런 거 좀 그만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넷플릭스에서 뭐 그 공전의 히트를 쳤다.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또 더글로리도 그렇고 뭐 콘텐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 문제 여전하다. 돈은 뭐 그러니까 제주는 넷플릭스가 우리가 먹고 돈은 제주는 우리가 제작사가 부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돈은 불공정한 넷플릭스가 계약 벌고. 관계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근데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좋았을까. 그런 정책에 발언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에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경제적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네. 산업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요?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이면 그렇죠. 괜찮죠. 저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런데 넷플릭스 투자를 보고 받았을까요? 그게 문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 별도 보고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별도로 받았다. 별도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별도 보고.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아니라 별도 별도 보고 보고. 별도로 받은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고요. 별도 보고 받았다.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뭐 이게 아니라 문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짚어봐야 되고 우리 기자들이 좀 취재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요.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별도를 받게 된 것인지 네. 그 루트는 어디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2부속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장 기자님 다른 쪽에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콘텐츠에 난 관심이 그게 이해가 많았던 안 돼요. 영부인에게 보고는 대통령실 있다.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기사가 제일 커요. 나 그게 김건희 이해가 안 여사 돼요. 넷플릭스 그 별도 보고 받은 기사가 제일 크게 나와 저는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그 대국민 홍보, 언론 홍보 누가 하는지 이거 진짜 이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끝나고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근데 있어요. 사진도 대통령 사진 있고 여사 별도로 있는 사진이 또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미 첫 번째 네.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별도 보고 받고 뭐 몇 개월 전부터 신경을 썼고 이게 뭐 조율하는 데 있어서 네. 긍정적인 효과를 나왔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상세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냐. 네. 대통령 지지율과 방미 성과에 대해서 와 정말 잘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박수 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참모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거나 부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그 참모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죠. 홍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지금 아마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뉴스가 제일 큰 성과가 넷플릭스 그 3조 3천억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제일 주요하게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고 네. 다른 얘기는 없어요. 지금 뭐 어쨌든 현지 시각이 새벽이고 어찌됐든 우리 시간으로 밤 정도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 판가리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런 거 얘기하는 사람 난 진짜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안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잘라버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번 방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가셨어요. 네. 갔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가져와야 된다. 이건 꼭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들어볼게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이제는 얻어야지. 그만큼 잃었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얻을 만한 것들은 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넷플릭스요? 핵 억제 확장 금지, 뭐 이거 공식적인 문서. 아니, 그건- 자 북한이 핵으로 쏘면은
거의 뭐 저 미 말짱 본토가. 꽝이에요. 장윤석 기자 네. 설명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저 아직 말이 안 네. 끝났는데 말씀하세요, 이거는 진짜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여당 패널 탄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말이 아직 안 여당 끝났는데. 채널이 아니라 제가- 장성철 소장. 제가 잠깐 제재할 테니까 장윤석 기자 설명하세요. 왜 그러세요? 말 들어야지.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로이터 통신 인터뷰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가서 최소한 IRA법하고 반도체 관련돼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손댈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우세했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진 워싱턴 포스트 두 차례 인터뷰를 볼 때 결국에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문서. 그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그 양쪽 정부가 문서. 공동 합의해서 문서를 하나 받아온다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핵 공격을 한 다음에 보복 공격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북한 핵이라는 게 전술핵이고 지금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남한이 표적이 된 이 상황에서 못 쓰게 불용 정책을 뭘 할 거냐. 북한이 핵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화적 협상 해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방향, 종전의 방향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무기나 포탄을 제공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된 바 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장 기자님 내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너무 과한 비판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비판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제가 좀 잃지 해주세요. 말라고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얘기해도 돼요? 네. 너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은 강조하다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아니면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자, 방미성과 좀 국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 오늘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 했잖아요. 굉장히 잘했어. 중요한 얘기. 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강조했고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그리고 마약 정치 논란에 대해서 얼른 정리해야 됩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쇄신으로 갑니까? 개혁으로 갑니까? 혁신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막 혁신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모레다 보니까 거기에 다들 골몰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당 내부 분위기는.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왔기 때문에 송영길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좀 한숨 내려놨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를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 남아있는 현역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JTBC에 언급된 그 4명이 일단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군지 확인이 좀 안 된다. 근데 당 내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알죠. 대체로 누군지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외화되기 전에 당이 먼저 당신들 어떻게 하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걸려있는 4명 플러스 알파 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뭐가 도대체 나올 몇 건지. 명인지 그리고 3만 개의 파일을 검찰에서 속기사들을 기용해가지고 싹 다 풀어가지고 일부는 뭐 어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나올 파장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 이게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솔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세게 어찌됐든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이걸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그러냐 왜 못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막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좋은 감정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곧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또 날아왔을 때 그 상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고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부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매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처지에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 그것이 과연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육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어제는 김연아는, 오늘은 박순자는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연아 중요하죠, 사실은. 그것도 해야죠. 중요한데 김연아, 박순자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합당화가 되냐고요. 동의합니다. 면제가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먼저 좀 조치할 건 조치하란 말이에요. 제발. 어쨌든 육성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를 같이 꾸몄다라고 보도가 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아직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대법까지 가요? 대법까지 가서 검찰 조사도 안 됐고 기소도 안 됐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당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주진우 앵커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박순자, 김연아 이것을 꺼내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돈봉투 사건 이 문제는 진짜 당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창당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재창당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그렇게 돈을 돌렸다. 그 캠프에서, 그리고 중요한 의원들이 그러한 음모를 꾸몄고 TV에 육성까지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냐고, 국민의힘을 향해서요. 네. 그 잣대를 본인들에게 들이대면 돼요. 자꾸 다른 이것저것 정치적인 고려를 취하면은요, 국민들로부터 대한정당으로 선택 못 받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전 의원 문제라든가 박순자 전 의원에 대해서 액수도 그렇고 하영재 의원 액수 얘기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동등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스스로에게 묻어있는 이 허물을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벗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을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또 그런 고민도 있어요.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169명 전체를 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 전수조사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건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고민 토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당은요, 자체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자꾸 감추고 뭐 뭉개려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아이 저쪽 당에서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이번은 민주당이 혁신으로 가는, 또 개혁으로 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터졌어요.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잘 처리했을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처리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실제 민주당 어제 고위 전략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략위원회에 혁신안을 내라고 했고, 이 내용도 포함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약 정치 한마디씩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약 정치 얘기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힘을 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뭐 SNS 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추미애 장관이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마약 정치라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냐, 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잘했냐, 이렇게 공방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 사범 잡아야죠. 그게 문재인 정부 때라고 안 잡고 윤석열 정부 때라고 잡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인들 간의 이런 공방이 결국에는 국민적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한다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력은 어떻게 될까요?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심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금태섭 의원은 제3신당 만드는 데 있어서 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불쏘시개 역할을 할게요. 어느 정도 울타리 역할 같은 거를 할게요. 라고 욕심을 버려야지 내 중심으로 이러는 순간 이것은 난장판돼요.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그게 울타리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고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흐름이 있어요. 금태섭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당 쪽에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뭐 이준석, 뭐 세 번째 권력인가요? 뭐 이런 등등의 모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취재해 보니까 어렵다. 네. 안 된다. 제3정당 이런 나와야죠. 양 극단 정치 언제까지 볼 겁니까? 장윤선, 장성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